자, 일단은 이제 오늘 미국 시장 먼저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요. 미국은 일단은 이제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 요 제목에 보시면 골드락스 경제라고 있어요. 도대체 골드락스가 뭐냐? 네,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네, 경기가 과열일 때는 뭐가 나타납니까? 인플레이션 나타나죠. 물가 상승. 보통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네, 침체에 따른 실업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 골드락스 경제라는 것은 경기가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 가능성이 없는 평온한 중간 단계입니다. 네, 중간 단계. 그러니까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골드락스 경제는 이게 이제 영국의 전래동화 골드락스와 곰 세 마리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경기는 좋아지고 경제는 계속 상승하지만 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아서 경기가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골드락스 경제라고 합니다. 네, 골드락스 경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골드락스 경제 뭐 이 얘기 딱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죠?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지금 미국 경기는 되게 좋은 상태다. 일례로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침체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미국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 경기는 좋지 않죠. 네. 미국은 어때요?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없습니다. 네, 그죠? 네,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경제 지표까지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시장은 상승 추세가 뭐 유지될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미국이 뭐 설령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 증시와 디커플링이 상당히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급등했다고 미국이 급등하면 좋겠죠. 네. 우리나라 증시도 좋을 건데 급락 만약에 하락해도 크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의 애플, 네,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음, 비농업 부분의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구인 이직보고서, 네, 이런 것들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은 한 2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실업률은 우리가 원래 3.7이었죠. 3.7에서 3.6으로 빠졌죠. 예, 실업률은 그대로 3.6 정도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가 경기 연착륙 가능성, 그 다음에 골드락스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번에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반도체는 이제 AMD. 네, AMD. 그 다음에 미국의 서비스업 PMI. 이렇게 발표가 예정입니다. 7월 31일. 뭐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8월 1일. 8월 1일은 7월 ISM 제조업 PMI 발표 있어요. 그 다음에 구인구직 보고서. 그 다음에 AMD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AMD, 스타벅스, 화이자. 네, 이렇게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2일 날 발표되는 7월의 ADP 고용 보고서. 요게 중요하죠. 네. 7월 2일 ADP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실적은 이날 이제 퀄컴, 네, 코스트코, 페이팔, 뭐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요. 8월 3일 날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7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 발표해요. 네. 그 다음에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 그 다음에 실업률. 실업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3.6입니다. 3.6, 3.6 정도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일 유가, 네, 유가 상승했죠. 감산 우려,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 네.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지표 발표가 있는데 어, 지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는 3, 4일입니다. 3, 4일. 4일날 비농업 부분 고용 실업 발표 있고 3일날은 애플 실적 발표 있어요. 애플. 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나쁠 거냐? 나쁘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네, 되니까 이제 그리고 요번 주부터는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가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다우는 0.5% 상승했고요. 35,459포인트로 마감됐고요. 금요일 날. 그다음에 나스닥은 14,316포인트, 26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은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14,00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탈해도.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정 섹터들만 상승한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에서 미국 증시만 좀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어, 지표들 양호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제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만 좀 인사 좀 해야 되겠다.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코로나 걸리고 몸도 안 좋고 막 그래갖고요. 예.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이영호님 안녕하세요. 수선아님, 김정혜님, 임바나님, 산바라님, 사탕수수님, 파마누님, 내일은 해가 뜬님, 임남정님, 빅토리아님, 카멜리아님, 정화심님, 오로라님, 제이피천사님, 밤송님, 인숙님, 초초리니님,
네, 안녕하세요. 쪽집게, 우리 쪽집게 챔피언님 안녕하세요. 낙엽님, 성도겸님 안녕하세요. 쿠키님. 어저께 서우가 저기 크롭이죠. 크롭 이렇게 여기 염증이 생겨서 숨을 못 쉬어갖고, 네, 어저께 응급실 갔다가, 집에 4시 왔어요. 집에 4시. 4시 와서 지금 오늘 잠을 못 자고, 네,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오로라님, 안녕하세요. 핸드폰님, 사카트님, 달빛님, 네, 강한현님, 사월리 금땡이님, 갑진보성님, 기다림 미양님, 달빛님, 쏘님, 물보라님, 김금순님, MK님, N님, 네, MS리님, 안녕하세요. 네, 박정환님, 박덕금님, 티파니 송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외에 제가 언급을 못 해드린 분들 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시장 증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볼 건데요. 네, 시장이 좀 많이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2608이었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외국인 매수, 기관은 매도. 네, 기관만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코스피가 지금 이제 뭐 상승 추세에 있긴 해요. 그죠? 1차 상승, 2차 상승. 여기서 상승이 좀 약했고, 올라갔다 꺾였다, 다시,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봐봐요. 원래는 이 초록색 라인을 깨면 안 됩니다. 깨면 안 돼요. 이제 깼다가, 여기 회색 라인 있죠? 회색 라인. 여기 지켜주죠? 예, 121선. 121선은 이건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깨지고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많이 상승한 주도주가 이렇게 될 거고 종목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됐기 때문에 네. 아무튼 주도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 121선은 이탈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코스닥. 코스닥 913포인트까지 급등했죠. 또 3.3% 급등했어요. 저번에 보니까 코스닥이 5% 빠지대요. 그죠? 우리 저번에 보니까 코스닥 5% 빠졌죠? 자, 우리 코스닥이 5% 빠졌을 적에가 지금 시간 지나 보니까, 그죠? 코스닥 5% 급락 했을 때가 시간 지나 보니까 매수였죠, 매수. 근데 여기 매수 할 수 있었어요? 힘들었겠죠, 그죠? 네. 이 공포였죠, 공포, 패닉. 근데 사실 이게 주가 자체가 이 공포하고 패닉이 왔긴 한데 너무 많이 좀 빠졌어요. 그죠? 네. 이때 이제 2차 전지 급락에 따른 제가 이때 방송을 끝나고 했던 것 같아요. 코스닥이 급락해서 끝났는데 다음날 시초가 들어올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좀 줄이는 쪽으로 하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날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가장 많이 빠졌고 전 종목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보니까 지수와 2차전지 섹터만 하락하고 다른 종목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죠? 반등.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했던 게 이제 소외주 위주로 반등 나왔던 거. 게임주. 게임주가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바이오였나? AI. 이런 애들이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소외주였죠, 소외주. 소외주들이 반등이 나왔다. 근데 좀 아쉽죠. 완벽한 반등이 아니고 살짝 그냥 앞으로 우리는 좀 가겠다. 이 기대 이상의 반등보다는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약간은 변화가 되면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날 에콘과 에코프로비엠이 19% 하락을 했는데 이때는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종목들은 또 양호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주식들이 다 올라갔죠. 네, 그래서 913, 그 다음에 3.3 개인들은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이제 코스닥 분석을 해주는데 그 예전 같으면 이 분석해줄 때 특히 주식 뭐 여기 고점이니까 주식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2차 전지로 뭐 꼬꾸라지면 지수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리는 거는 2차 전지를 제외한 섹터들이 지수의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한두 달 동안 시장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보통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 전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종만 상승하고 2차 전지 업종만 상승하고 어떻게 돼요? 네, 반 2차 전지는 상승할 때 지수 상승할 때 못 가고 지수 하락하면 더 빠지고 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 얘기는 이렇게 된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특정 종목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지수에 왔다 갔다가 커지는데 문제는 네, 이 외에 2차전지 외의 주식들은 갈 때도 안 가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네, 이게 정상화가 필요한 과정이다. 근데 저는 이때부터 이 다음 목요일, 금요일부터 약간씩 이제 주식들 소외주와 주도주 간의 이런 어, 키 맞추기가 좀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많이 보면 970까지 보거든요. 근데 970을 가던 안 가던 하락하던 올라가던 이렇게 5% 급락하지 않으면 뭐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네, 네, 크게 영향 없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너무 비싼 주식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어, 이제는 시장이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정 섹터들 위주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졌고 그 쏠림 돈이 이제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공식들이 이제는 꺾이면서 시장이 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올라가던 빠지건 간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소외주에서 실적이 되게 좋아요. 2분기도 좋고 3분기도 좋은데 주가는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지금 막 급등하는 애로 갈아탄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진드거니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해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해하셨으면 7번. 네, 이해했으면 7번. 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인데, 한번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뭐 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매도를 해요. 네, 그러면 주가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적에는 주가의 방향성이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 매도하는데 나 기관 매도 때 못 사겠어 이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얘는 배제를 하는 거예요. 네,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관이 계속 팔더라도 외국인이 매도 안 나오면 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관이 셉니까 외국인이 셉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량주 내에서도 양매수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요. 거꾸로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해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에 매도를 하고 있는 창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매수를 해서 올라가던 이 창구에서 주식을 계속 사는지 매도가 나오는지 매도가 나오면 정리해야 돼요. 네. 자, 상반기에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5,900만 달러. 네. 전년비 대비해서 네. 19% 증가됐다. 무역 수지는 2,900만 달러 흑자 전환. 네. 아이스크림 뭐 빙그레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K 아이스크림. 미국, 중국입니다. 미국, 중국. 네. 미국, 중국.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시면 이제 골프, 수영복 잘 팔린다. 잭 시미스 이게 운동복이죠. 이 여자들 그 보니까 저도 이거 반바지가 있는데 네, 운동복이더라고요. 그죠? 2분기 사상 최대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네. 자,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 연결 매출액이 594억, 6.3% 증가. 그러니까 골프나 수영복, 이거 그다음에 운동복 다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이 30.6% 늘어났다. 실적 기여도가 높은 거는 이제 골프, 수영복은 이제 지금 휴가철이니까 그죠? 네, 휴가철이니까 이거는 좀 꺾이겠죠, 그죠? 네, 꺾일 겁니다. 함영공인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엘니뇨의 쌀 부족 우려. 요거 생기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현재 쌀 비축량을 75만 톤, 네, 이게 120만 톤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네, 쌀이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엘니뇨 19년 이후에 가장 심각하다. 인도네시아 올해 쌀 생산량 목표가 5%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관련주는 이제 배합 사료 관련주들. 네, 뭐 이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실적 발표예요. 현대 오토에버, 롯데 정밀화학, 아프리카 TV, WCP, 네, 이렇게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
예, 여기 오늘은 일단은 롯데정밀화학 여기 좀 기대가 됩니다. 실적이.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7월 시카고 PMI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예비치 발표해요. 네.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네. 왜 중요하지 않죠? 네. 뭐 미국이 지금 3%대 있는데 뭐 유로존이 CPI가 높게 나오든 뭐 적게 나오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로존 2분기 GDP 예비치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발표가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쪽 부분 보시면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 강판의 반동픽에 관한 관세부가 안 하겠다. 네, 한국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포스코, 동국제강, 네, 덤핑 마진이 0으로 체결되었다. 책정되겠다. 그래서 철강주들이 좀 급등했죠. 동국제강, TACC 스틸, 동국산업, 네, 뭐 이렇게요. 철강주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올해 조선은 최고의 한 해가 될 거다. 실적, 네,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정항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황이 엄청 좋아질 거예요. 자, 2분기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영업 흑자 전환. 네. 팬데믹 때 수주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반기에 개선됩니다. 네. 그 다음에 조선 3사가 12조 원의 카타르 LNG 수주 임박. 네. 그 다음에 이제 HMM, 네. 매각 본격화. 그래서 STX 중공업, 그 다음에 뭐 일승, 삼성중공업, 네,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금요일 날 미국이 홍콩 어, 행정장관을 그 에이펙 참석을 막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관련 광물 수출 통제 이게 언제 하냐면 갈륨하고 게르마늄입니다.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통제. 이거 수출 통제를 8월 1일 날 해요. 8월 1일. 네. 8월 1일 날 합니다. 그럼 이거 관련주가 뭐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어, 히토리 관련주들도 여기 포함돼요. 올라갈 때는. 관련주들이 이제 한일 이와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동국 RNS, 풍국주정, 나노 CMS 이런 건데 이게 이제 8월 1일이니까 좀 시간 남아있는데 미리 좀 반영된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서 요거는 어, 갈륨이나 게르마늄 수출 통제 관련해서는 매매를 별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꼭 할 거면 요거 하세요. 네, 관련주. 관련주. 네. 아이고, 강승근이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2만 원. 네. 게르마늄 관련주 저거 하세요. 네, 이거 할 거면 이거. 근데 별표는 별 5개에서 한 2개 정도. 별 2개. 네. 자, 미국, 유럽 관련 가격이 키로당 332달러. 6월 말 대비해서 18% 증가됐습니다.
자, 미국, 유럽 게르마늄 가격 중국 규제 이후 4% 상승했다.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삼화전자, 동국 뭐 이런 애들이 관련주예요. 근데 저는 이미 주가가 반영됐기 때문에 별로다. 네, 별로입니다. 자, 오늘 이제 8시 33분이고요. 제가 이제 7월 달에 8월 달 증시 일정에 따른 이거는 이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정화 이제 디커플링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세요. 네. 제가 제가 이제 그 제 텔레그램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8월 2일 날 뭐 있다 그랬죠? 폴란드 대통령 방한, 방산 문의. 이거는 매매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는데 이미 올라갔어요. 한화 에어로. 네. 8월 2일 날. 이거 사면 안 돼요. 네. 이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일정 갖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보세요. 이게 좀 있고 이건 지난 거고 요번 8월 달에는 제일 중요한 게 8월 6일 넥슨 게임즈 중국 출시 신작 게임이죠. 블루 아카이브 이건 이제 저기 하고요. 어, 출시합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 넷마블 넷마블이 스틸 얼라이브 중국 출시합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신작 게임 발표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냐면 8월 20일 브릭스 정상회담. 요 브릭스 정상회담이 핫하겠죠, 그죠? 8월 22일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공. 네, 잠깐만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 5개 나라가 브릭스 정상회담. 근데 여기서 논의한다는 게 뭐였죠?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축통화인 달러 대신 새로운 국제통화 발행을 논의하죠. 이겁니다. 이게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그리고 이 중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러시아가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13일 날인가 이제 뭐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브릭스 5개 국가 브릭스 정상회담을 통해서 탈달러화 이 디지털 화폐가 되지 않을까요? 네. 화폐를 뭐 찍어내더라도 뭐 논의하더라도 국제통화 발행 논의하더라도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 23일 세계 3대 게임 네, 세계 3대 게임입니다. 게임스컴 이게 열려요. 여기에 참여하는 게 넥슨, 퍼러비스, 네오이지. 벌써 게임이 몇 개 잡혀요? 넥슨, 6일, 넷마블, 넥슨, 퍼러비스. 우리 그 여러분들 뭐 아스코, 바이오주, 뭐 아스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세계 3대 게임 여기 열립니다. 게임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유럽 심장학회 열려요. 이거는 뭐 별론 것 같아요. 8월 25일 날 유럽 심장학회. 이거는 그냥 뭐 별표가 뭐 하나. 요 정도 열려요. 자, 그 다음에 8월 27일입니다. 27일. 8월 27일 날 여러분들 뭐 하는 날이죠? 네. 아, 뭐예요? 8월 27일. 회 드시는 날. 여기. 부산 앞바다. 일본에서 가까운 데서 회 드시세요? 네. 후쿠시마, 네, 오염수, 방류, 추진입니다. 그래서 8월 27일 날. 요거는 뭐 종목이기라기보다는 이제 수산물 먹기 힘들겠죠? 네, 수산물.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으면 일본에 이제 8월 27일 나가서 회 한 접시 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먹지 마시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에서 관련해서 한번 종목들을 요번에 저점에 오면 좀 한번 네,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 파견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파견하는 게 8월 27일이에요. 8월 27일. 네, 8월 27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이버에서 하이퍼 크로바 X. 네, AI죠, AI. 네, 챗 GPT. 네. 그거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료 회원들 매매할 거라서 어, 여러분들 매매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자, 아셨으면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셨으면 1번.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공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구독 인증 사진. 자, 신현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구독 인증 사진 보내주시면 네, 여기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닷컴 네, 일로 보내주시면 유료 강의 자료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네, 텔레그램 QR코드 있습니다. 네. 음. 텔레그램 요 QR코드를 여러분들 휴대폰에 사진을 키시고 여기다 QR코드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돼요. 네, 링크 되는데 신현시 낙법과대 유튜브 네, 텔레그램 방 네,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당일당일 시황 뭐 이런 것들 드립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꼭 구독 신청 이 두 가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장전 관심주보다는 네, 오늘 장중에 좀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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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뭐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돼요. 네, 매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물리신 분들은 네, 물리신 분들 괜찮아요. 이제 시장이 정상화 될 거예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동시효과 지금 뭐 8시 42분인데 잠깐만요. 바이오주들은 조금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전에 지금 현재는 자이글이 동시효과에 잡히고 있네요. 동국홀딩스, 양지사, 철강주 조금 잡힙니다. 근데 뭐 이거 다 가짜라서 뭐. 오늘 예상은 코스피 0.3% 상승, 코스닥은 0.4, 0.8 예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코스피가 상승하니까 삼성전자 플러스 출발, 2차전지, 네, 2차전지주 플러스 출발. 그 다음에 이외의 주식들, 네, 이외의 주식들은 강보합. 근데 제가 저번에 아프기 전에 드렸던 주식 기억나세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였는데, 그죠? 제가 아프기 전에 드렸던 게 코난 테크놀로지 드렸었는데,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코난 테크놀로지. 언제 드린 거예요? 7월 11일 날 드렸네요. 코난 테크놀로지. 여기서 드렸네요, 여기서. 코난 테크놀로지. 이거 정리 잘 하셨나요? 61선에서? 11일 날. 얼마까지 넣었어요? 6만 8천 원에서 7만 7천 원까지 갔으니까 뭐, 급락하기 전에 네, 수익이 났겠네요. 그죠? 네, 수익이 났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또 이슈 또 있어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8월 13일 날 자체 언어, 자체 대형 언어 모델 출시합니다. 이거. 8월 13일 날이요. 코난 테크놀로지. 네, 개별 호재 있어요. 이거. 음, 혹시라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넷마블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날. 넷마블. 넷마블은 뭐, 이거 관련해서, 신작 게임 관련해서 웹툰으로 만들기 전에 뷰가 60억 뷰가 나왔다고 그랬죠?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요번 주, 요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게임 업종은 꼭 하나 좀 해보세요. 전 넷마블 좋다고 봐요. 이게 그냥 우리 이거 장전 관심주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오늘 제가 일단 써놓을게요. 오늘 장전 관심주. 7월 31일 넥슨 넷마블. 네, 오늘 장전 관심주예요.
제가 이거 캡처 좀 해놓을게요. 아, 갑자기 보니까 이게 좋아 보여서. 왜냐면 게임주들은 기회가 되게 소외됐어요. 소외됐는데 기회가 많아요. 이번에 신작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아, 잉어로 잘못 봤어요. 그래서 요거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철강주가 좀 강하네요. 시젠. 지금 제가 어저께 일요일 날도 병원 갔는데요.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시젠이 좀 강한 거지. 진단 키트, 금양. 오늘 2차전지주들도 조금 강하네요. 우리산업. 오늘 오전에는 조선주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할 것 같아요. 네, 조선주들이 좀 강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동시호가는 개별적으로 지금 다 강세 흐름이에요. 네,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동시호가는 강세다. 갭 상승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뭐 개별 악재가 없는 이상은 양호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수정됐네요. 코스닥은 이제 보합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보합. 전일 종가. 삼성 0.5% 상승. 네, 선물은 시작됐어요. 네, 선물은 지금 현재 348. 갭 상승해서 네,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걸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야, 오늘 자이글이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자이글 했었던 것 같은데 점상이네요. 자이글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동시효과 9분 전입니다. 선물은 일단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강주 강합니다. 오늘 철강.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이렇게 좀 강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임주. 게임주에는 웹젠이 좀 강하네요. PC. 오늘 딱 보면 업종이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대급부에 있는 진단키트, 네, 조선, 이렇게 강할 것 같아요. FNF.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하락하는 애들 좀 볼게요. 썬바이오, 동방형기, 블루쿰, 세비캠은 안 좋네요. 세비캠, 금강철강, 3기 EV, 삼성출판, 폐배터리 하고요. 리튬 관련주는 안 좋습니다. 2차전지에서. 그다음에 리튬은 안 좋다. 하락. 하이드로 리튬이 좀 많이 빠지네요. 하이드로 리튬이 좀 많이 빠지고 선물은 이렇게 지금 시작해서 윗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가 흐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철강주 좋아요. 철강주. 철강 좋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금양. 그리고 2차 전지주 대부분 갭상승 출발 예정이에요. 네. 폐배터리 아까 빼고요. 네, 거의 좋습니다. 주식들 거의 갭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선물이 장 전 15분 전에 열렸는데 갭이 떠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선물 추세는 양호하다. 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 5분 전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갈륨, 게르마늄 관련해서 나노 CMM 얘도 좀 좋네요. 네,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철강,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일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거의 대부분 업종들이 시가가 좋습니다. 네, 리튬하고 폐배터리 관련주 빼고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장중에 또 재료 발굴해서 좀 드릴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마요. 아, 네, 몸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주식 그냥 적극적으로 매매하세요. 돈 없으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네, 오늘 현금 많으신 분들 있죠? 적극적으로 매매 가담하셔야 돼요. 싼 주식들 많아요.
레이블 CNC. 자, 장 3분 전입니다. 네, 장 시작 3분 전이에요. 이제 선물은 348 위로 올라갔다 꺾여요. 근데 선물이 뭐 크게 올라가든 빠지든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자, 우리 회원님들 이제 문자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우리 회원님들 목표가 문자 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게임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임 바이오주 괜찮네요. 시간 오니까. 네. 자, 이제 장 시작합니다. 선물이 이제 먼저 15분 먼저 시작했다 올라갔다 빠져요. 네. 야, 나노 CMN이 좋네요. 좋아요. 나노 CMS. 게르마늄 관련주. 자, 장 시작 30초 전입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 야, 누지가스, 누지가스. 잠깐만요. 와, 이래. 아, 오늘 뭐 포스코 DX,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TCC 스틸, 폴라리스 오피스, 시젠, 아프리카. 예, 이게 지수가 빠져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아, 보성땡님 안녕하세요. 네, 지수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싼 주식 사야 돼요, 그냥. 네, 그냥 싼 주식 사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준비되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준비됐다, 1번. 네. 자, 준비됐으면 1번. 잠깐만요. 오늘 주식 좀 많이 드릴게요. 7월에서 그렇지. 잠깐만 계세요. 장이 조금 빠지면 합시다. 장 빠져.
유튜브하고 동시에 저희 같이 좀 매매할 거예요. 네. 네, 오늘 인상가입니다. 인상가. 소금 관련주. 이게 8월 27일 오염수 방류. 다음에 동화 데이터 선물 빠지고. 네, 캡처 좀 해놓을게요. 3만 조금 빠집니다. 코스닥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올라가요. 신성, 델타, 넥스타이. 시장이 이상해요? 네. 뭐가 잘 안 되시는? 음. 미래 유한타. 괜찮은데요? 아, 저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매매를 못 하니까. 네. 장이 안 움직여요? 잠깐만요. 체결은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네요. 체결이 안 되네요. 네, 뭐 오류가 있나 봐요, 지금. 체결이 안 되네요, 체결이. 전 오류 같아요. 네, 체결이 안, 아이고야, 뭐 이거 뭐냐, 이게. 동시효과처럼 호가 접수만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이고야. 전산 오류 같아요. 아이고야, 증권사들 다 오류 같은데요? 안 움직이네요. 멈췄네요. 네, 아, 이거 장이 멈췄어. 조금 기다려 봅시다. 아, 이제 됩니다. 이제 돼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레버리지는 되고, 아, 아직까지는 안 되네요. 레버리지는 됩니다. 레버리지. 억통이야, 뭐야? 거래소 오류예요?
아이고, 음, 음. 아, 오늘 어쩐지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선물 그거 좀 빨리 도입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류 있나? 잠깐만요. 아직 안 되고.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삼성전자는 되고요. 에코는 안 되고. 포스코 홀딩스 되고.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게 있네요. 아직도. 되는 주식이 있고 안 되는 주식이 있어요. 네, 되는 주식이 있고 안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선물은 이제 위로 올라가요. 네, 선물은 위로 갑니다. 좀 아직 불안정한 것 같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일부는 되고 또 일부는 안 되네요. 네, 왜 그런 거지? 잠깐만 계세요. 네. 거래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되는 주식들이 있고 안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네, 아마도 그 선물 시장을 15분 정도 이렇게 조종하면서 뭔가 오류 생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당연히 오늘 2000지 섹터들 움직이면서 지수는 올라갑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 같아요. 네, 정상적으로 됩니다, 지금은. 자, 제가 이제 오전에 드렸던 거는, 잠깐만요. 오늘 관심주 인상가입니다, 인상가. 네. 소금 관련주예요. 네, 제 주식도 한번 찾아볼게요. 괜찮은 거. 네, 오늘 2000지 움직이면서 조금 조정 받습니다. 다른 애들. 당연히 코스닥은 지금은 안 빠지겠죠. 에코프로가 지금 7% 올라왔는데, 7%. 2000지주 움직이면 좀 약간 소외될 수 있어요. 엑세스 바이오.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이제 빠집니다. 현대바이오. 오늘은 신테카 바이오가 좀 강합니다. 바이오주들은 신테카 바이오. 주식들은 약세로 돌아섰어요.
자, 9시 18분입니다. 잠깐 계세요. 어디지? 네, 현대바이오가 좀 강하긴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 선물은 다시 올라가는데, 에코 형제들은 좀 빠질 것 같아요. 고점 찍고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올라갈 게 진단키트 관련주는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치료제 현대바이오가 움직여서 진단키트 관련주 움직일 것 같아요. 이천지들은 아침에 떠서 지금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빠져요. 조금 빠집니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매매 이제 잘 되죠? 정상적으로. 네. 음, AI. 조금 기다리세요. 2개 정도 한번 해봅시다. 크게 뭐 밀리고 그러지 않는데 또 조금 약간 쏠리면서 나타납니다. 철강주, 포스코 그룹주. 선물은 위로 올라가요. 삼성전자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하나 좀 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S. 포스코 그룹주가 또 되게 강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스닥은 좀 빠질 것 같고요. 코스피는 좀 양호합니다. CIS. 슈마시스, 엑세스, CJ. 거래 안 되나요? 거래가 안 되나? 거래가 안 되는 주식들도 있나 봐요. 네, 아직 거래가 안 되는 주식도 있나 봐요. 네, 승부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우리 이제 하나 좀 더 합시다. 케이몬데스. 진단키트 쪽으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준비되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오늘 관심 중 하나 나갑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1번. 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금 선물이 조금 빠지면 할게요. 네, 선물이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코스닥은 뭐, 우리 다른 거 합시다, 그러면. 붙여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알고 계셔야 돼요. 12월 달인데, 지금부터 살살 모아가면 괜찮아요. 네, 살살. 네, 살살 모아가면 괜찮고요. 어, 이 뭐냐면,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KC입니다. KC. KC. 테슬라 FSD 베타가 12월 달에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면 돼요. 네, 천천히 모아서 이건 좀 길게 끌고 왔어요. 이거 KC. 테슬라 FSD 베타. FSD 베타, FS가 12월이 올해 연말에 나올 것 같거든요. 내년 초나. 근데 이 재료가 되게 강해요. 근데 지금 7월 달이니까 8, 9, 10, 11, 12, 5개월 남았죠? 네, 5개월 남았어요. 7월 달부터 테슬라 도주 컴퓨터 도입하고 올해 자율주행 완성하겠다. 북미에서. 이게 제일 큰 이슈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저점이 얼마입니까? 잠깐 차트 볼게요. 차트가 이제 1704원이 저점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도 좀 모으세요. 모아서 최대한 여기까지. 네, 네. 아셨죠? 네, 네,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좀 찍어주세요. 이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네, 이거는 FSD 베타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사서 모으면 상당히 좀 괜찮아요. 오늘 또 한 방에 살려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모으세요. 천천히. 그래서 120에서 그 이상. 이런 것들은 좋아요. 음, 원래는 음, 오늘 진단 키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놓쳤네요.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진단 키트 주가 저희는 일단 진단 키트 관련주는 좀 사놓긴 해서 여기 보여드리면 7월 28일 날 휴마시스 샀어요. 그래서 이 종목 안 겹치게 하려고 오늘 그 뭡니까? 엑세스 바이오. 이게 지금 보면 휴마시스가 7월 28일 날 이게 추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단 키트인데 안 겹치게 하려고 오늘 엑세스 바이오 하려고 그랬는데 네, 날아갔네. 이 목표가가 지금 2,300원이 1차 목표가 도달했고 지금 나머지 2,500원. 방해하면 이제 저희 손해 저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손해봐요. 저 이제 이상하게 헛소리 삑삑 하시고 저거. 그리고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아까 증시 일정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8월 24일 날 네이버 하이버 크로바 X 출시돼요. 오브젠도 아마 이제 거기 포함될 건데 거기 포함되는 주식들 알체라, 오브젠, 어, 까먹었다. 네, 알체라, 오브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유료 회원님들한테 드려서 일단은 패스. 그리고 진단키트 움직이잖아요. 진단키트. 코로나가 지금 되게 많아요. 진단키트 움직이면 뭐가 움직일까요? 치료제, 백신 움직이겠죠?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네, 현대바이오. 네. 아, 사람도 아니니까 아예 그냥 대꾸를 하지 마세요. 네. 네,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장이에요. 네, 근데 제가 찾은 그거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네이버 하이퍼 크로버 X예요. 네, 크로버 X. 네. 사무장님 대꾸하지 마세요. 네,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대꾸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회사 얘기해서 추방시키는 거 네, 건의하겠습니다. 회원이고 아니고 기본 예의는 지켜야죠. 회원이고 아니고 기본 예의는 지켜야죠. 뭐 회원이면 와서 함부로 하면 되고 회원이면 네, 뭐 특별한 대우 받고 여기는 회원 방송이 아니에요. 회원 방송. 여기는 여러분들 전체 구독자들님들 우리가 여기는 회원 방송 여부를 떠나서 이 방송을 듣고 수익 나고 매매 도움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면 회원이고 아니고 떠나서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수익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방송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무료연, 유료연 상관없이 다 같이 듣는 방송이고요. 방송의 취지가 뭐예요? 방송의 취지가 수익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유료연이라고 뭐 유료건 무료건 방해하거나 진행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저기 뭐
그래서 방송 청취는 예의를 좀 지켜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시고. 진단키트 움직이면 백신주 움직여요. 현대바이오요. 그런데 참고하세요. 자, 이제 방송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진단키트 날아가잖아요. 지금 치료제, 다음은 현대바이오예요. 현대바이오입니다. 2차 전지들 죽죠? 2차 전지 죽어요. 지금 지수 꺾이고요. 선물 꺾이는데요. 뭐가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이 진단 코로나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코로나 쪽 넘어가요. 어, 진단 키트 쪽으로 넘어가네. 바이오 쪽. 바이오 쪽 상승하겠네. 이차전 지주들은 스윙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지금 4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일 확진자가 지금 여름인데도 그래서 독감하고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죠. 네. 늘어나서 겨울에 코로나가 재유행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진단키트 좀 움직이니까 일단 제약주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좀 쏠려요. 네, 쏠립니다. 2차전지 좀 빠지고요. 참고하시고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2천원지가 빠지게 되면 다른 그 뭐 우리가 저번 주 같이 소외주들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막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2천원지가 빠지게 되면 소외주 섹터에서 다른 주식들로 순환매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방송할 적에 전체 시청자님들이나 네, 다른 분들 위해서 매너를 꼭 지켜주세요. 네, 매너 지켜주십시오. 진단키트 관련주도 좀 더 움직일 수는 있어요. 오늘 시즌이 대장이네요. 시즌이 대장. 시즌이 대장이다. 아, 2차전지가, 좀 2차전지가 움직이면 다른 애들이 소외돼서 그래요. 2차전지가 움직이면 다른 애들이 소외돼. 그러니까 2차전지 움직이고 다른 주식도 움직이면 괜찮은데 2차전지가 코스닥에서 이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2차전지가 움직이면요 돈이 그쪽을 다 쏠려요. 그래서 지수하고 2차전지주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2차전지주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소외되겠죠. 네, 소외됩니다. 네, 참고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왜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주도주만 갈 거냐, 소외주들도 이제 반등 나올 거냐. 그러니까 특히 2차전지주 외에 안 움직여서 힘드시잖아요. 근데 두 달 동안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패닉이잖아요. 그죠? 패닉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2차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많이 돼서 시장이 좀 비정상이에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930이잖아요. 종목들 못 간 애들은 지금 지수대로 얘기하면 700포인트대 있어요. 근데 뭐 실적이 안 좋거나 뭐 회사가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소외돼서 그랬어요. 한 섹터에 너무 집중돼서. 근데 이것도 이제 집중되는 것도요. 뭐 예전에는 집중이 되더라도 어, 특정 섹터가 집중돼서 뭐 5% 올라가면 나머지도 1, 2%는 상승하는데 지금 장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배제된 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세 달 정도 왔는데 이게 이제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전지 섹터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생각이에요. 아, 2차전지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 힘들고, 그다음에 다른 주식은 너무 많이 빠져서 더 빠질 것 같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힘드신데, 근데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2차전지만 시장을 이끌 건지, 네.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 나올 건지. 저는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교체하거나 손절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 기다리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이크요? 마이크 좀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나름대로 매매 잘 하시면 되고 2차전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 어, 시장이 평준화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찾아야죠. 근데 거기에 뭐 재료가 있는 애들이 있으면 좋죠. 네, 지금은 그죠, 시간이에요. 네,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것 차이입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다리는 거하고 지금 주도주 들어가는 거하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안 기다리고 정리해서 주도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하는 건데 또 그것도 아니죠. 그죠? 야, 내가 이걸 정리하고 저거 들어가면 수익 무조건 낼 수 있어. 그러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요. 시장이 안 바뀌면 계속 주도주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보면 미래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KC 같은 것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연말쯤에 베타 택지를 떼게 되면 되게 큰 재료입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인산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제가 언제 한다고 그랬죠? 8월 27일 날 한다고 그랬죠? 네,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소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아마 8월 27일 날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확정이 되면 우리가 소금 가격이 인상이 됐던 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된 거고 실질적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사정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8월 27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을 가지고 미리 안 움직일 때 좀 싸게 사놓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의 매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진단키트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액세스 바이오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고요. 네. 근데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이제 한 2주, 3주 전에는 아예 그냥 2차전지 외에는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외에는 아예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 한 목요일부터 시장이 약간씩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저점 대비해서 5배, 7배 오른 주식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애들. 네. 근데 특히 재료나 이슈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들. 네. 그런 애들을 관심 있게 좀 보자. 근데 당연히 2차전지만큼 뭐 저점에서 뭐 5배, 6배. 네. 네. 그렇게 올라가진 않죠. 그죠? 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이슈 같은 것들 말씀드린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잘 보세요. 네.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긴 안목을 갖고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하루 저녁에 이렇게 싹 바뀌는 게 아니고 천천히 바뀌어요. 네.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어떠한 이슈를 갖고 있는 주식들은 네, 그대로 좀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선물이 오전에 좀 떠서 시작해서 횡보하지만 종목들 어때요? 이차전지주들 외에 나머지 애들이 저점을 높이면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과열되고 그러진 않지만,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제 얘기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신 분들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이해하신 분들 7번. 네. 이게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는 안 가요. 당연히 비싼 주식이 있으면 고평가가 되는 거고, 싼 주식이 있으면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어, 끝까지 원칙을 잃지 마시고, 네,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주식을 사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호재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호재가 테마로서의 움직일지 여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어저께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신 분 알겠지만 올해 가장 핫한 건 뭔가요? 8월 달에. 8월 달에 가장 핫한 거예요. 8월 달에 가장 핫한 거는 게임입니다. 게임. 네. 아니 무슨 게임?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을 봤을 적에는 네, 게임주들이 어, 게임과 브릭스 정상회담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8월 23일 날 게임스컴 이게 세계 3대 게임 네. 세계 3대 게임쇼입니다. 세계 3대 게임쇼. 네. 그래서 게임주들 좀
매매를 해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